낭만 로펌에서 비주얼을 맡고 있는 김서한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낫지 않나요? 제가 또 국선 변호인 경험도 저도 한 3년 정도 있고 그걸 열심히 하고 장렬하게 정치. 정의가 돈이 되는 세상을 보여줍시다. 국선 재벌 사실 불가능하죠. 안녕하세요. 낭만 로펌에서 비주얼을 맡고 있는 김서한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주얼 누가 배정해드렸나요? 비주얼은 자칭 셀프로 배정했습니다. 제가 제일 낫지 않나요? 이번에 이제 권상우 씨랑 배성우 씨 주연의 그 나라라 개천용이라는 그런 이제 법정 드라마가 이번에 이제 시작하게 돼서 요거를 한번 리뷰를 해볼까. 처음에는 사실 좀 오글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보면 볼수록 나름 심각할 수 있는 주제인데 이게 이제 사실 재심 사건 다루고 있고 그 약촌 오거리 사건을 유명하신 박준영 변호사님 사실 되게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인데 그거를 굉장히 잘 풀었더라고요. 굉장히 코믹하고 가볍게 그러면서도 나름의 감동은 있는 그런 주제로 잘 풀어내가지고 굉장히 매력 있는 드라마예요. 특히 권상우 씨가 이 어떤 캐릭터에 굉장히 최적화된 이게 정의가 돈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런 이제 정의로운 일을 하면서 돈도 벌겠다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거든요. 정의가 돈이 되는 세상을 보여줍시다. 저는요 건당 30만 원 받는 국선 변호사로 7년을 일했습니다. 건당 30만 원 받는 국선 변호사로 7년을 일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국선 변호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오해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을 요번에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거고 실제로 보수를 얼마나 받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제가 일단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또 국선 변호인 경험도 저도 한 3년 정도 있고 이제 박태웅 변호사가 한 국선 변호인은 전담 국선 변호인은 아니고요. 전담 국선 변호인은 그 국선 변호밖에 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 나라에서 이제 그 어떤 월급을 주고 국선 변호만 맡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요거는 이제 그 일반적인 국선 변호인입니다. 요건 국선 변호인은 각급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풀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국선 변호인 풀을 만들고 이제 사건에서 국선 변호를 해야 되는 사건들이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통지가 와요. 팩스로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면은 이제 먼저 신청을 해서 이제 그 풀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부터 이제 수시로 오죠. 선정 통지서가 옵니다. 국선 변호인은 이제 선정돼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업무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건당 이제 보수가 발생을 하는데 제가 작년까지 했었는데 꼭 건당 30만 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을 하게 되면 1심이 이제 좀 경미한 사건들은 단독 재판장 한 명 있는 재판부에서 하는 사건이 있고 형이 좀 중한 범죄들 있잖아요. 중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의부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상상하는 그거죠. 이제 재판장이 있고 옆에 좌배석, 우배석 이렇게 해서 3명의 합의부가 진행하는 그 재판부가 있는데 사건이 그 합의부가 좀 더 복잡하다 보니까 사건이 보수가 좀 다릅니다. 2019년 3월에 한 사건으로 받은 금액인데 38만 6,800원 받았네요. 여기 아마 비용이 또 복사 비용이나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35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합의부는 아마 50만 원 금방이지 않을까 싶어요. 건당 30만 원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조금 많습니다. 이제 연말에 증액도 많이 해줘요. 그거 끝나고 나면 한 3개월 있다 막 들어오고 그러는데 단독 사건은 45만 원 이렇게 받은 적도 있고 그리고 증액 신청을 하면 또 좀 더 나오기도 해요. 그 합의부 사건이었어요. 이게 제가 사실 국선 변호를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계기인데 이제 제가 사실 국선 변호를 처음에 시작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형사사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 전관 변호사라고 하죠. 이제 전직 검사나 판사님 하시다가 개업하신 그런 분들에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특히나 굵직한 사건들. 그렇지 않은 사건은 대부분 광고비를 엄청 많이 써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 로펌이나 변호사분들이 있습니다. 포털에 검색해가지고 찾아가시는 게 대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가처럼 광고 같은 거 안 하는 그런 변호사들한테 형사 사건은 이제 지인 사건 외에는 잘 올 일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형사소송도 이제 변호사로서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되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형사소송 경험을 좀 쌓기 위해서 저는 했던 게 커요. 신청을 했던 게 커요. 그래서 한 3년간 꽤 많은 건수의 국선 변호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나서 좀 공공의 이익에 저도 한번 이바지하고자 이제 경험 충분히 쌓은 이해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제가 이제 국선변호를 그만두게 됐는데, 처음에 그 2년 동안은 그 단독 재판부였어요. 그래서 비교적 사건이 간단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기 때문에 쭉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3년째 되던 해에 이제 재판부가 이제 합의부 사건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일단 그 서울중앙지법 지방법원 1심 합의부 형사 사건에 이제 배정이 됐는데, 이제 첫 사건이 왔는데, 일단 피고인이 5명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맡은 분은 그 중에 한 분인데, 5분의 피고인인데, 각자 다 서로 남 탓하는 사건이었어요. 사기 사건인데. 그렇게 피고인도 많고 사건이 꽤 크다 보니까, 그 사건 기록이 이만한 두께로 한 5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의견서만 검토하고 의견서 내는 것까지는 제가 하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맡은 피고인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은 제가 맡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공동 피고인이기도 하지만 또 증인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이 다르니까 결국에는 증인 신문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5명을.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증인 신문이 한 번 가면은 적어도 한 서너 시간은 합니다. 그것도 진짜 정말 여러 번 갔다 오고 제가 기회를 그래서 엄청나게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보수는 뭐 5만 원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기본 보수가. 그래서 이거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증액 신청을 했죠. 이 작년 8월에 제가 신청을 했던 증액 신청서입니다. 뭐 사유가 여러 개 있어요. 뭐 신문기일이 휴일이면은 뭐 체크. 피고인 접견 횟수가 보통 국선 변호인 하면 한 뭐 2회 정도 가면 많이 갑니다. 근데 이제 4회 했죠. 4회. 저희 서울구치소에서 4회 했고, 그다음에 공판기일 법정 출석 횟수가 2회를 초과하면 이제 증액을 하게 돼 있는데 저는 9회. 9번 나왔습니다, 법정에. 그리고 제가 이걸 9번 나가고 기록 검토하고 뭐 그런 시간만 해도 제가 사실 이제 9년차 12년도에 변호사가 돼서 9년차 변호사고, 저희 법무법인에서 이제 시간당 보수는 35만 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3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쏟은 시간이 뭐 적어도 뭐 한 50시간은 될 거예요. 50시간이라고 치면은 그냥 35만 원으로 50만 원 대충 잡아도 한 1,750만 원 되죠. 소송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간당으로 받는 경우는 잘 없기는 하지만 그 정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750만 원 어치 일을 뭐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물론 할인을 될 수 있지만, 자, 그래서 저는 그래도 얼마가 나올지 참 궁금했어요. 얼마 나왔더라? 80몇만 원. 참 힘들죠. 이걸로 사무실 운영하는 게 쉽지 않고, 그다음에 뭐 국선 재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게 아마 무대가 수원일 건데, 수원은 제가 몇 년 전까지는 그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국선건이 꽤 많아가지고 국선만 돌려도 사무실 비용 정도는 뽑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돈이 된다는 게 아니라 사무실 뭐 임대 비용도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좀 싸고 수원이 하니까 국선 재벌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제 그랬었는데, 서울에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국선 변호인 풀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1년에 국선 변호인 오는 건수가 뭐 많아봐야 한 뭐 20건. 굉장히 급한 사건인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이거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이제 미리 컨택이 와요. 이제 팩스나 아니면 전화로. 그럴 때 이렇게 잘 받아들이면 무조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재판부에서 좀 잘 옵니다. 그렇게 잘 오면 한 1년에 한 30건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그럼 몇 번 거절하고 그러면 1년에 한 3건 오고 이래요. 그러면은 할 수가 없죠. 그리고 1년에 30건이라고 해도 뭐 40만 원으로 쳐도 1,200만 원이니까 뭐 사실 그럴 수가 없죠. 뭐 사무실 유지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꽤 건이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또 변호사가 좀 지금보다는 적을 때 얘기라서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국선 재벌 뭐 사실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박태용 변호사 보면 사무실 되게 크잖아요. 뭐 그리고 뭐 밑에 변호사도 한 명 두고 있고 사무장님도 두고 있는데 국선만 해서는 절대 이제 뭐 유지할 수 없는 사무실이고 약간 좀 그런 면에서 약간의 과장이 있는 거죠. 예, 사실 근데 뭐 영화적인 과장이니까 그 부분은 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5점 만점에 절점 5점 만점에 제가 4.5점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0.5점은 네.